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다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주주와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주주가 되고 또 어떻게 그 주주권이 투영된 주식을 양도하고 또 발행된, 양도된 그 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지. 자, 그래서 크게 세 부분입니다. 주식의 발행, 주식의 양도, 자, 그리고 주식의 행사예요. 주식 행사라는 건 주주권이겠죠? 자,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결국은 요 두 부분, 요 두 부분은 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두 부분은. 이 부분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판례가 있어요. 2017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설과 형식설. 즉, 그 주식에 누가 권리자냐. 오해하는 게 판례는 각 측면마다 다 살아 있어요. 근데 판례가 바뀐 부분은 어디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판례 변경. 자, 이번 시간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크게 또 나누면 외부적인 거는 뭐다? 주식의 귀속에 대한 거예요. 귀속. 귀속. 이 발행된, 양도된 주식이 누구 거냐? 이게 귀속에 관한 거예요. 귀속. 자, 이쪽은 뭐다? 이런 귀속된 주식을 회사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 이거요, 법대, 오래, 법대 다녀도 몰라요. 이 판례의 의미도 모르고, 판례가 측면이 다르게 얘기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됐다는 걸 이 부분까지 변경됐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근데 아니에요. 판례는 이 부분은 명확히 변경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기존 판례하고 이쪽 변경된 판례하고 부딪힌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귀속 측면과 행사 측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의 일생이에요, 이게 일생. 자, 주식의 일생 중에 주식의 발행을 우리가 언제 한다고 배웠죠? 성립할 때, 대표적으로 성립할 때 발행하고 또 언제 하죠? 나중에 성립된 회사에서 자본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외부적으로 자금을 끌어와야 되죠. 타인 자본은 사채라고 그래요. 자기 자본, 즉 자기 구성원으로서 끌어들이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 그게 뭐죠? 증자.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시와 대표적으로 증자 시에 주식을 발행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런 발행된 주식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면 양도하겠죠? 자, 발행, 양도, 행사예요. 자, 주식의 발행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주식을 줘.
청약을 하고, 여기다, 그래? 주식 그럼 얼마 줄게? 배정을 하고. 자, 이렇게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런다? 인수. 인수라고 그러죠. 주식의 인수.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청약하고 배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 대금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상대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되고, 등기시켜야 되고, 그런 서로의 의무가 있어요. 자, 이쪽 청약한 사람은 이행 의무로서 무슨 의무? 납입 의무. 그럼 회사에서는 배정을 해줬으면 납입된 금액에 따라서 뭘 줘야 돼요? 주식을, 주권을 줘야 돼. 주권. 주권 발행. 자, 주권 종이에요, 종이. 이 주권이 왜 필요하다고요? 양도할 때 주권이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발행해줘야 돼요. 지체 없이.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인수된 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주라고 해요. 권리주. 권리주. 자, 용어가 다 요 평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권리주를 양도할 수 있느냐? 주권이 있어야 양도할 수 있느냐? 이런 발전상의 과정이 양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사고. 자, 요 세 파트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생명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청약하고 배정하면 인수라고 그랬죠? 인수하면 바로 주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주권이 아직 발행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상태의 권리를 권리주 상태라고 그래요. 권리주. 자, 권리주예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동그라미 X, X예요. 자, 그러면 양도하려고 그러는데 자, 조문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인수된 상태가 주식이랬죠? 주식의 양도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도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 자, 요 상태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 권리주에서 주식이 되는 거예요. 주식. 주식. 주식은 언제 된다고요? 아, 성립 시에는 성립 후 그리고 증자 시에는 어떻게 해요? 납입 후. 설립이라고 그랬네. 설립. 설립 시에는 회사 성립 후. 등기하면 성립되죠? 성립 후. 이걸 주식이라고 그래요. 권리주에서 주식이 되는 게. 그리고 증자 시에는 언제 권리주가 주식이 된다고요? 납입 후. 여기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양도를 하게 되면 자, 요 OXX 상태가 돼요. 요건 비밀이에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아, 잘 안 보이시겠네. 그리고 완전히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자, 요 권리주에서 주식으로 되는 게 언제 된다고요? 바로 성립 후, 설립 후라고 그랬죠. 이때 주식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된다?
주권이 발행돼야 돼요. 주권. 주권. 즉, 종이가 있어야 돼요. 종이. 주권이 발행되면 이때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요 의미가 뭐냐? 자, 저하고 하는 거예요. 자, 자, A와 B가 주식을 양도해요. 그럼 당사자 간의 효력도 있겠고, 이걸 왜 양도해요? 자기네들끼리 팔고 사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대해서 행사하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회사가, 이걸 인정해주고 싶어요. 자, 요 삼각형 그림 들어오시나요? 자, 요 삼각형의 의미가 요 삼각형이에요. 자, 당사자끼리의 양도가 효력이 있냐? 또 양도된 주식을 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냐? 또 회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냐? 요 세 가지 측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 권리주, 권리주, 인수한 상태에서의 인수자의 권리, 이 권리주일 때는 요 상태라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는 효력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고 회사도 인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주식이 됐어요. 주식. 언제 주식이 된다고요? 이런 권리주가 회사 설립 시에는 성립 후, 증자 시에는 납입 후 주식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즉 이게 바로 주권 발행 전 주식이에요. 이때 양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고 회사도 인정할 수 없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세 번째 단계. 이 완벽한 양도 가능 단계죠. 어떻게 했어요? 자, 주식이 됐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 주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주권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요 단계, 자기네들끼리의 발행과 양도 단계에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권리주에서 주식, 주식에서 주권 발행 후 주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언제 양도가 가능하대요? 요때. 때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네들끼리를 유효하고 회사에 주장할 수도 있고 회사도 그를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는 과연 누가 이거는 대상으로서의 주식을 말하는 거고 이때 만약에 남의 이름을 빌려서 발행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서 양도하고 양수받으면 누가 주주인지 그 문제하고요. 발행하고 이렇게 양도받은 후에 그 주식을 그 주권을 회사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할 때 누가 주주로 볼 수 있느냐 누구를 그건 행사의 의미예요. 행사.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잘 못 잡아서. 자, 요 의미만 일단 알고 책을 읽게 되면 판례가 어떤 면을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주식의 종류는 아까 봤고요. 네,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자, 주주,
또는 주식 평등의 원칙. 아까 뭐라 했어요? 계속 주주가 있는데 이 주주는 뭘로 표상이 된다? 주식. 주주에 걸린 주식으로. 주식은 또 당연히 뭘로 또 연결돼야 된다? 항상 이렇게 주식은 또 자본의 기초라는 거 계속 연관시켜야 됩니다. 자, 주주 평등의 원칙이랑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주의 권리는 평등하다. 근데 그 주주의 권리가 뭐뭐가 있다?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경영에 관한 거. 즉,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인 공익권, 그리고 이런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권. 자, 대상이 달라요. 자, 공익권과 재산에 대한 자의권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주의 권리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자, 왜 강행 규정이냐? 이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가 자본의 대량 조달인데 그 대량 조달이 가능한 이유는 주식 수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전제되기 때문이에요. 주식 수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주식 수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취지인 대량적인 자본의 조달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주평등, 주식평등은 강행 규정인 것입니다. 자, 이와 또 연관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주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식을 양도해요. 이런 양도의 제한에 있어서도 판례나 법률은 그 제한의 규정을 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주주평등은 주식수에 따라서 평등한데 예외가 있대요. 자, 101페이지. 자, 거기 보면 종류주식. 종류주식 개념 자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자의권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든지 공익권, 이런 경영에 대해서 차별을 둔 거기 때문에 종류주식 자체가 벌써 개념적으로 보통 주식과는 차별이 돼 있다는 거.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건 종류 주식끼리는 또 주주 평등, 주식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요. 합병이라든지 크게 회사의 조직을 변경시키는 결의에 있어서는 그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종류 주식 총회를 갖춰야 됩니다. 즉, 그 결의로 인해서 보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다수인데 그들에 의해서 뭔가 조직의 변경을 통해서 종류 주식이 뭔가 피해를 입는다. 그럼 종류 주식의 총회를 별도로 해야 돼요. 그때는 종류 주식끼리 권한 행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거.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주주권은 주식 하나마다 1권인데 일권으로서 모든 걸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소수 주주권이라 해서 말과는 달리 소수, 적은 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야 된다고 해서 소수 주주권이라는 거. 그래서 소수, 즉 1인 1권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식을 보유할 때만 행사할 수 있는 소수 주주권이 따로 있다는 거. 그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라든지 대표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주주의 개념 쭉 보면 되고요. 자, 101페이지 주주는 언제 된대요? 자, 주주 보십시오. 처음에 발행 시에는 청약과 배정을 통해서 인수한 자가 또 그 이후에는 이런 청약과 배정을 통해서 발생한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가 되겠죠. 자, 그 의미를 살피면 되고요. 자, 102페이지 주주의 권리 나왔습니다. 주주권. 자, 자의권과 공익권.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공익권은 뭐래요? 쭉 보면 결국은 회사의 경영에 대한 거. 자, 자의권은 뭐래요? 쭉 보면
결국은 돈에 대한 겁니다. 돈. 즉, 이런 자본이나 자산에 대한 거. 자, 이렇게 주주권은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467조의 2, 즉 103페이지의 470조, 67조의 2는 뭐냐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에 안 줘도 될 부당한 돈을 줌으로 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뭔가 주주권을 경영자에게 유리하도록 매수하는 거죠. 말하자면 뇌물을 주는 건데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주주권. 자, 그때 판례를 한번 볼게요. 103페이지. 주주와 회사 간 계약상 특수한 권리. 자, 이건 판례가 결국은 뭐라 그래요? 주주권이 아니고 따라서 이런 주주권이 아닌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상법 467조의 2, 1항에서 말하는 부당 이익 제공 행위가 아니라는 거. 자, 이 개념을 알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주주총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대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대가를 주는 이유가 뭐냐? 중간쯤 보면 각 회사의 임원 한 명을 추천할 권리. 이걸 맨 처음에 줬어요. 그런데 이 임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금전을 주기로 했어요. 매월 돈을 지급하기로. 그러면 뭔가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이유가 뭐래요?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럼 임원 추천 행사권이 과연 주주권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주주권의 내용으로서 자의권도 아니고 공익권도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되죠. 자, 단독 주주권과 소수 주주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짜리, 100분의 3짜리,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100분의 10짜리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쭉 보시면 되고, 특별히 좀 중요한 건 100분의 1짜리예요. 1. 자, 거기 뭐가 있어요? 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게 있다는 거. 자, 이 권리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보면 되는데, 자, 이런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게끔 한 이유가 결국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단독주주권으로는 할 수 없게 하려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여러 주식을 모았을 때 그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배경은 항상 뭐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요게 배경에 있다는 걸 잘 보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100분의 1짜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위법행위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경계를 넘어왔네요. 그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넘어와서 경영에 간섭하는 거니까 단독 주주권으로 못하고 소수 주주권으로. 자, 또 하나 볼까요? 대표소송 제기. 대표소송은 뭐죠? 대표소송이요. 대. 아까 대자 한 번 했죠? 한자의 대는 뭐다? 누구 대신. 본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본인이에요? 자,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사에 대해서 그 손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본인 주식회사예요. 이 본인 주식회사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경영이 돼요? 이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사가 또 다른 이사 또는 자기의 책임을 묻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의 책임을 본인 주식회사가 묻는 게 불가능하거나 여의치 않으니까 누가 대신해서 묻는다고요? 주주가. 한 명은 안 돼요. 여러 명이 소수주주권으로. 결국은 이자가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대신 묻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경계선상을 넘어왔네요.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넘어와서 묻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배경에 있다는 거 쭉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4페이지. 자,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AI. AI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 즉, 정보에 대한 취득이 없이는 그를 배경으로 한 뭔가 책임을 묻거나 뭔가 이익을 취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취득권이 요즘 중요 이슈입니다. 이슈. 자, 그 중에서도 쭉 보면 내용은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자, 거기 4번으로 돼 있죠. 자,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자, 요게 중요합니다. 회계장부라는 건 뭐냐면 재무제표 아시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재무에 대한 제표, 여러 가지 자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다? 회계장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회계장부에는 뭐가 있냐? 하나하나 다 기입이 되고 그냥 총액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내역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에는 좀 더 강한 제한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소수 주주권이라는 거. 여러 주주가 함께 청구를 해야 되겠죠? 또 둘째 뭐다?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미리 청구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미리 청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다? 자, 이런 청구를 받은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 나머지 정보 취득권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들이 없어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에는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자, 출자 의무. 출자가 뭐죠? 출자. 자본을 내놓다. 자, 이런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주주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주한테. 자, 이런 출자 의무는 언제 생기느냐? 바로 이때 생기죠.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할 때 어떻게 돼요? 청약하고 배정했는데 납입할 때. 그때 출자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출자 의무가 왜 중요하냐? 주주는 출자 의무 외에는 회사의 조직 내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고 그랬죠? 경영을 외부적으로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럼 외부적인 책임을 누가 지냐? 소유자가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넘어오지 못하고 본인인 회사만이 져요. 그리고 대부분은 경영을 했던 이사들이 지거나. 자, 따라서 주주는 어떤 책임만 진다? 자기가 처음 주주가 될 때의 출자, 즉 납입할 의무만 진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주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주 유한 책임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소유와 경영을 완전 분리했기 때문에 회사의 외부적인 행위로 인한 책임은 누구가 진다? 본인 또는 대리했던 이사들. 그런 기관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주의 유한 책임을 남용했어요. 야, 난 출자만 다 했으니까 책임 안 지니까 마음대로 경영하고 마음대로 막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대요? 이 경계를 뚫고 들어와서 책임을 묻는데요. 외부 사람이 이 경계를 뚫고 주주에게. 이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자,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이런 출자 의무를 하는데, 자, 상계 허용이 있어요. 상계 허용. 상계라는 건 뭐죠? 이미 자기가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는데, 자기의 의무를 상대방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거죠. 뭐 쉬운 말로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100원 줘야 돼요. 지금 회사에 지금 출자함으로써 주식 대금 뭐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기존에 회사에 대해서 100만 원이 있었어요. 뭐 100만 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대요? 지금 출자금으로서의 100만 원 출혈 의무와 내가 기존에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채권 100만 원을 또이 법률용어로 하는데 그걸 상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급에 가름하는 겁니다. 지급에 가름. 자, 옛날에는 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없고 그 채권에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 들어온 돈이 없었어요. 또 반대 채권, 즉 지금 채권만 지금 회사에 대해서 내야 될 납입 책임 말고 출자 의무, 납입 책임 말고 자기가 기존에 있던 채권을 과대 포장하게 돼요. 그러면 회사가 되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하지 않다가 2012년 상법 시행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언제 들어왔다? 2012년, 뭐 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어느 부분에 들어왔다? 신주 발행 시 회사와 동의하에 상계가 가능한 것. 자, 아까 언제 발행이 가능하다 했어요? 설립 시나 증자 시. 근데 상계에 대한 건 언제 그 어느 부분에 들어왔대요? 자, 신주 발행 시, 즉 증자 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가 신문 보도에 출자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출자 전환. 출자 전환은 뭐냐면 기업마다 대우전자 같은 건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같은 건 산업은행이 주 채권자였어요. 기업은행이나. 근데 채권은 많은데 회사가 도산시키기에는 좀 국민경영상 위태롭고 그렇다니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채권으로 증자받은 납입대금을 상기해버리는 거예요. 즉 증자 시에 자기가 주식 배당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대우에 대한 채권을 상계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엔 채권자였는데 상계로 인해서 주식을 인수하게 되고 보니까 이젠 주주가 되는 거죠. 그것을 전환, 출자 전환이라고 해요. 출자 전환. 채권에서 출자, 자본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출자 전환. 예, 이런 것도 좀 사회면에서 보면 재밌으실 겁니다. 자, 면제금지. 당연하겠죠. 왜 면제금지냐? 주주들은 유한 책임인데 그 유한 책임의 근거보다 예, 출자 의무예요. 그 출자 의무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자본이 된다. 이 자본은 결국은 회사의 그 자본적 기초가 되고 이건 누구의 최종적인 책임 재산이 된다? 회사 채권자. 따라서 회사 채권자를 위해서 쭉 다시 따라 들어가면 주주는 출자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되죠. 따라서 면제시킬 수 없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106조에 보면 63년 판례예요. 맨 위에 입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 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법대생들도 잘 모르는데 예, 저도 한자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체라는 건 뭐다? 대신 다른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대신 다른 것으로. 자, 그래서 뭐다? 원래 져야 될 채무자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걸 그걸 채라고 해요. 채. 자, 우리 이 채자를 한번 봤어요. 아까 언제 봤다? 아까 주주가 자기가 인수한 다음에 납입을 해야 되는데 납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단지 발행인들이 제3자에 빌려서 가장 납입을 했어요. 가장 납입. 가장 납입을 하면 자본은 되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어요? 실질적인 금원의 이동은 있었기 때문에 납입 자체는 유효고 납입을 통한 설립도 유효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되죠? 유효이기 때문에 발기인은 납입 담보 책임을 안 져요. 왜? 납입이 유효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설립 시에 납입도 안 한 주식 인수인이 주주가 돼버렸네요. 부당하잖아요. 돈도 안 내고 자기가 주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판례는 어떻게 하래요? 야, 그거 네가 채, 아까 채자 썼죠? 대신 발기인 네가 제3자에게 빌려서 냈으니까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청약과 배정을 받은 인수인, 기수, 인수인에게 받으라는 게 바로 최단 납입금 반환 소송이에요. 최단 발입금 반환 소송. 거기서 최당이란 말이 나와요. 최당. 자, 거기서도 봤다는 거 조금 더 나갔네요. 자, 106페이지 주권. 주권은 뭐죠? 권. 권을 잘 봐야 돼요. 권. 그래서 권이라는 건 종이죠. 종이. 자, 종이. 자, 우리 계속 이거 입에 익혀야 돼요. 뭐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또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금지. 요걸 자꾸 입에 익혀야 돼요. 자, 여기 보이죠?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또는 금지. 보이죠? 있어요. 3단계. 자, 그럼 이 주권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 이제 어음이랑 비교가 많은 데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권리. 어떤 권리가 있으면 이 권리를, 권리,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권리와 종이가 있는데, 자, 이런 권리를 종이에 화체시킨다 그래요. 화체. 화체. 그 종이에 화. 그 종이화에서 체. 일체시킨다. 그래서 화체라고 그러는데, 이 화체 정도에 따라서 설권 증권일 수도 있고, 비설권 증권일 수도 있고, 또 문헌 증권일 수도 있고, 비문헌 증권일 수도 있고, 또 유인 증권일 수도 있고, 무인 증권일 수도 있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설권 증권은 뭐냐? 자, 이 화체대에서 화체됨으로 해서 이런 종이 자체에 권리가 생기느냐? 아니면 권리는 이미 있고 종이 자체 화체는 단지 그 이후에 확인적 행위다. 행위냐? 이 두 가지 차이예요. 그래서 설권질권은 뭐다? 화체시킴으로써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게 설권, 권리가 설정된다. 설권증권이고 권리는 이미 있었고 종이에 화체시키는 건 그 이유다. 그래서 그건 비설권증권이에요. 자, 어음은 어떻게 되죠? 어음이란 권리가 미리 있어. 어음, 어음 종이에 투영되는 게 아니라 화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함으로 해서 그 자체 내, 종이 자체 내에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건 설권증권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주식은 어때요? 여기 3단계에서도 보듯이 주권 발행 전에 이미 주식은 권리로서 존재했어요. 그죠? 주권 발행 전에 주식으로서 권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비설권 증권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요식증권. 요식증권은 어떻게 되죠? 그 종이에 봐서 종이를 종이에 모든 요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게 요식증권. 비요식증권은 어떻게 돼요? 뭐 그런 세세한 내용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비요식증권. 자, 주권은 어떻게 돼요? 주식을 이미 성립된 걸 주권에 화체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주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식증권이 아니에요. 비문헌증권. 예, 거기서 보시면 되고. 자, 요인증권은 뭐다? 자, 여기서도 계속 보시다시피 이미 권리주 주식으로 이미 주식의 형태는 있었어요. 따라서 이 주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된 행위들이 필요하죠. 이게 요인,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음은 그런 원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어음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그냥 어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보면 되고. 자, 108페이지. 주권의 종류. 자, 종이라고 그랬죠. 종이. 종이. 이 종이. 자, 이 종이에는 자,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이름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면 기명, 안 쓰면 무기명. 근데 자, 현행 상법에서는 어떻대요? 이 주권을 일단 발행하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단일중국과 병합증권 쭉 보시면 되고, 자, 주권의 발행.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판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자, 발행, 주권 발행, 양도, 행사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어디서 이거 하나만 구별해서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2017년 전원 합의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양도, 발행, 양도, 행사예요. 2017년 판례 변경은 어디 부분이다? 행사 부분, 요거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 말했어요. 자, 볼게요. 주권의 발행. 자, 그 발행 의무. 자, 발행 의무라고 그랬네요. 의무. 왜 회사, 발행은 누가 해요? 회사죠. 그럼 회사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네요. 왜 의무가 있냐?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주식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된대요? 주권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자식들이, 아이, 이런 말 하면, 자, 회사가 발행만 하고, 주권을, 그러니까 발행만 하고, 주권을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주식은 양도의 자율성이 있어요. 주식은 양도의 자율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빨리 팔아야 되겠죠. 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아요. 그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즉, 내가 팔고 사는 건 내 자유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팔고 사는 것, 즉 양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주권. 주권. 결국은 주주가 자기 주식을 자기 판단하에 양도하려면 주권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런 주식 양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것도. 자, 그럼 언제 발행 의무가 생기느냐? 자, 108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요거 밑줄 쫙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언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자, 회사는 그 성립 후, 어, 회사 설립 시는 성립 후네요. 등기 후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신주의 납입 기후로. 신주가 뭐예요? 증자시죠. 증자시. 얘는 언제래요? 납입 기일 후. 자, 여기까지 개념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3단계예요. 권리의 발전 상위. 여기 됐죠? 자, 청약하고 배정한 인수인의 지위가 뭐라고요? 권리주. 권리주.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리고 회사 성립 후, 납입 후. 여기 됐죠? 성립 후, 납입 후. 자, 요때는 이 상태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주식이에요, 주식. 권리주에서 주식이 된 거예요. 자, 이 주식을 양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주권. 주권. 됐죠? 이 주권은 언제 발행하래요? 성립 후 납입 기휴로 지체 없이. 즉 뭐예요? 주식 되자마자 바로 주권을 발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화체시킬 수 있는 주권을. 요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그 기재사항 보면 쭉 보시면 되고, 자, 109페이지 있어요. 자, 자, 109페이지에 양가로 4번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주식의 선의취득과 연관이 돼요. 주식의 선의취득. 자, 앞글자 따서, 이거 뭐, 앞글자 따서 잘 외웁니다. 그래서 작발교라고 해요. 작발교. 작발교. 작성 시, 발행 시, 교부 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다시 보시면 어떤 권리가 종이의 화체 하나로 돼야 돼요. 이 하나로 되는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자,
이해 가시죠? 권리가 종이, 즉 주권의 주식이라는 권리가 합쳐져서 종국의 주권이라는 합체된 주권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자, 첫 번째는 작성실이에요. 작성실. 작성실은 뭐다? 이게 행위의 발전 단계예요. 작성실은 뭐다? 이 종이 자체만 기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식증권성으로서 요식, 그 식에 맞는 요건들만 다 기입하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권으로. 그래서 주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작성시설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발행시설. 발행시설은 어떻게 해요? 작성한 다음에 자 이제 보니까 누군가에 줘야 돼요. 누군가에 주는데 자 이때 작성하고 누군가에 주는데 이걸 원래 주주에게 줘야 되잖아요. 청약하고 배정받은 인수인에게. 자 주려고 그러는 의사로서 뭔가 외부적으로 이게 발행이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교부하게 된다는 거. 자, 이때가 발행시설이에요. 발행. 자, 교부는 뭐다? 진짜 행위로서 누군가의 교부 줬는데 그게 누구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식인수인. 주주에게 줘야만 그 주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교부시설. 작발교입니다. 작발교. 자, 정신 차리십시오. 자, 좀만 더 하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110페이지에 자, 판례도 보면 자,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법 355조의 주권 발행은 자, 주권 발행은 같은 법 356조 소종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 종이는 만든대요 일단 문서를 작성한 이를 주긴 준대요. 근데 누구한테 준대요?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주긴 주는데 주주에게 줘야 되니까 발행시설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교부시설이에요. 교부시설. 쭉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더니 잃어버리기 딱 좋네. 그거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대량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1주식당 1주권이었으면 내가 100만 주 가지고 있으면 100만 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상의 문제도 보관상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다? 주권 불소지 제도. 자, 말 그대로 주권, 그 종이를 불소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주권 불소지 제도도 어느 방면이냐? 자, 발행이나 행사시가 아니에요. 이미 발행된 주권을 나중에 행사하는 데 있어서, 즉, 회사에 대해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주권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라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주권 불소지 신고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한다? 회사에. 또 2번 회사의 조치. 결국 회사에 대해서 하니까 행사를 위한 거니까 회사가 조치를 하겠죠. 61페이지 가니까 아니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만 행사할 것 같으면 주권 불소지 신고 제도를 통해서 회사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얘가 이걸 팔고 싶네? 자 이거는 행사 측면이 아니라 뭐죠? 양도 측면이죠? 다르죠? 자 이거 나눠야 돼요. 양도 측면이니까 어떻게 된대요? 자, 111페이지 보니까 주권 불소지의 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이죠? 주식을 양도하거나 입질하려면 행사만 하려면 주권 불소지 제도로 계속 그냥 유지하면 돼요. 그러나 양도하고 입질도 크게 양도예요. 양도하려니까 어떻게 된대요? 주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양도하려면 주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개념적으로 구별을 잘 못하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은 발행하고
양도하고 행사예요. 네, 완전히 달라요, 측면이. 발행과 양도는 외부적인 거예요. 그러나 행사는 뭐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이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발행이나 양도는 외부적이기도 하고 귀속에 대한 거예요. 주식의 귀속. 그러나 주식의 행사는 말 그대로 주식의 행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판례도 여기에 따라서 나눠봐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6번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쭉 보시면 되고요. 조금 쉬었다가요.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주주 명부를 볼 거예요. 저희가 주식의 양도는 다음에 보고, 요 주주 명부와 함께 바뀐 판례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하고, 나머지 판례 중에 좀 앞에 여기까지 와서 봐야만 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 확인하고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